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장은 왜 우울할까입니다. 저자는 윌리엄 데이비스, 저명한 심장병 예방학 전문의이자 2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밀가루 똥배의 저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밀가루 똥배 시리즈의 첫 책으로 나는 농업과학자와 농부들이 밀이라는 식물을 어떻게 개량했는지 설명했다. 본래 150cm였던 식물은 수천 번의 유전학 실험을 거쳐 45cm 높이의 두꺼운 줄기와 굵직한 나달을 가진 작물로 바뀌었다. 유전학으로 변형시킨 최종 결과물은 실제로 생산량이 매우 많아 농부들은 야생종보다 에이커당 수십 배가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작물을 먹은 인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마주했다. 예컨대 식욕 촉진부터 축두엽의 간질, 지루, 셀리악병의 400%의 증가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희귀했던 1형 및 2형 당뇨병이 흔한 질병이 되었고, 살기 위해 먹었던 인간은 이제 만족할 줄 모르고 양껏 먹으려는 식욕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밀의 섭취가 인간 건강에 미친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이라 나는 현대의 밀을 프랑켄슈타인 곡물이라고 부른다. 나는 식단에서 프랑켄슈타인 곡물을 빼면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때로는 삶을 바꿀 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천 명이 손쉽게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졌으며 1950년대 사람들처럼 배가 날씬해지고 수많은 현대의 질환에서 벗어났다. 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는 일반론을 넘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을 발휘할 길을 찾고 싶었다. 그저 남아있는 건강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완전하게 건강해질 방법을 찾고 싶었다. 우리 몸속 생태계를 교란하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온다.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치 괴물과 같다. 이 괴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 체계는 없다. 수렵 채집인이었던 조상은 물론이고 불과 50년 전 조상의 마이크로바이옴조차 현재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공식품부터 위산 억제제까지 현대 생활의 어떤 요소들은 현대인의 장을 더는 인간의 장이 아니게 만들었다. 나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의 장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 프랑켄슈타인 곡물만큼 어쩌면 프랑켄슈타인 곡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젊음을 회복하며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는 바로 이 미생물의 핵심을 재구축해야 한다. 알고 있는가?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복구하면 과체중이나 위산 역류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내가 공개할 전략은 여기에 더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치유력을 높이며 타인을 향한 공감력을 높여주지만 당신은 이런 혜택이 몸속의 미생물 우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창조한 괴물 같은 미생물 난장판의 질서를 재확립한 뒤에 상쾌한 장을 구축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몸에 거주하는 미생물은 감염 유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항생제 복용으로 사람들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수의 미생물이 실제로 인간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위장관에 서식하는 세균종은 엽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비타민 B군을 생산하고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증진하며 정상적인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이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렘 수면 동안 생생하고 색채가 풍부한 꿈을 꾸도록 자극한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익명의 미생물 수조 마리의 심오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미생물군이 파킨슨병을 일으키거나 상처의 빠른 회복을 돕거나 배우자의 약점과 기벽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생물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작품을 쓰게 할 수도,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자니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은 미생물의 인상적인 힘이며 우리를 도울 수도 적대할 수도 있는 생명의 우주이다. 일반적인 성인들은 자기 몸속의 미생물을 붕괴시키는 항생제를 먹는 일보다 더한 일도 한다. 바로 위산 억제제를 먹는 것이다. 위산은 결장에 올라오는 미생물과 식도를 내려가는 미생물을 막는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산 억제제는 위장관 전체를 세균의 식민지로 만드는 무대를 마련한다. 그러면 증상은 없지만 소장이 손상되고 결장에 있는 세균종이 위장관 상부로 올라온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와 과자를 즐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소장을 원래대로라면 있어서는 안 될 세균종의 식민지로 만드는 행동이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의 뿌리는 제초제이자 강력한 항생 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그러하듯 식품에 남아있는 제초제와 살충제 잔여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꾼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앞서 설명했듯 미생물의 삶과 죽음에서 나오는 해로운 부산물이 위장관 외부로 새어나오는 현상을 내독소 혈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몸의 여러 부분에 염증 반응과 질병을 촉진한다. 그 결과 얼굴의 피부 발진, 섬유 근육통과 근골격통, 태아의 조산이 일어난다. 사랑의 세균,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는 인간 숙주를 위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세계의 스타이다.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의 대부분은 자연 분만과 모유수를 통해 아기 때 어머니에게서 세균종을 받았고 이 종이 위장관에 서식하면서 주는 유익함을 누렸다. 정글과 산에 사는 원주민이나 닭, 돼지를 비롯한 다른 생물도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세균종은 현대 서구인의 96%에서 제거되어 버렸다. 오늘날에는 20명 중에 1명 이하의 비율인 4%만이 이 훌륭한 세균종이 주는 혜택을 누린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여러 실험으로 입증한 바에 따르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 생각해보자. 당신의 위장관에 사는 미생물이 당신의 뇌의 기능 중 중요한 측면을 결정하는 것이다. 옥시토신은 공감과 연대감의 호르몬이다. 사랑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유대감을 느낄 때 혹은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 급증하게 된다. 옥시토신은 논쟁의 이면을 보도록 돕고 타인의 역경에 공감하며 사회적 불안을 줄인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와 그에 따른 옥시토신의 유도 효과를 잃었다는 것은 50년 전 사람들보다 현대인의 옥시토신 농도가 낮다는 뜻이다. 우리는 늘어가는 사회적인 고립감, 기록적인 자살률, 급증하는 이혼율에 시달리고 있다. 옥시토신을 촉진하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의 상실은 이 혼란스러운 세태에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이 복잡한 문제에는 수많은 잠재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의 소실과 그에 따른 공감과 연대감의 상실, 그리고 9m 길이의 위장관에 사는 유익한 생물들의 대대적인 손상이 최소한의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본다. 잃어버린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을 복구하면 많은 사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공감과 연대감을 경험한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더 좋아졌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려 줄을 서 있을 때 앞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되살아났으며 영화를 보고 우는 성향이 생겼다고 보고한다. 타인의 의견과 관점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도 한다. 연구팀은 고령의 동물을 대상으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주입했고, 주입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했다. 털이 두꺼워지고 털 성장이 빨라졌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진피층의 콜라겐이 증가했다. 피부 치유 속도가 빨라졌다. 평생 날씬함을 유지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감소했다. 고령의 쥐에서 짝짓기 행동이 계속 나타났다. 사람들의 경험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한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요구르트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효과가 발견되었다. 두꺼워진 피부, 옅어진 주름, 빨라진 치유 속도, 젊어진 근육과 근력, 성욕 증가 등이 그 효과이다. 나아가 쥐는 우리에게 감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섭취한 사람들은 깊은 숙면과 생생한 꿈, 식욕 감소, 낙관적인 태도, 사회적인 불안감 감소 등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일으킨 옥시토신 분비 촉진의 결과로 보이는 효과들을 보고한다.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균 무리를 붕괴시키는 요인에 노출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의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특히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다. 글리포세이트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락토바실러스 종은 박멸해버리지만 병원성 세균인 대장균과 시겔라, 그 밖에 다른 유해 세균들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로운 세균 과증식을 촉진한다. 잃어버린 미생물 종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넝마 너머에서 쥐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듯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잃어버리거나 박멸된 세균 종도 재생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진다. 물론 우리가 이들을 재의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미생물을 잃어버린다.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 즉 케토제닉 다이어트, 펠레오 다이어트, 육식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 등의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와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미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굶겨 죽은 세균종은 다시 출현하지 못하므로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를 입히는 셈이다.
미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한 식단을 먹으면 대개 건강 지표 중 하나인 세균종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즉, 장 속에 존재하는 독특한 미생물종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은 지방이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확실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포기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생제는 위장관에 설치된 수소폭탄이나 마찬가지며 미생물의 파멸로 이어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며 그나마도 완벽히 회복되지 않는다. 항생제는 특히나 유익한 세균종을 박멸하는 데 뛰어나다. 수많은 장내 세균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 항생제가 유익한 세균종을 박멸하면 해로운 미생물은 영양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그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들이 번성하게 된다. 농업용 비료로 오염된 연못에 적조가 일어나듯 세균과 진균 악당들도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 급증하게 된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람의 분변을 검사해보면 수많은 장내 세균종을 볼 수가 있다. 위나 십이지장의 내용물들을 검사해보면 이곳에도 해로운 분변, 유래 세균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알코올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미생물 균총이 붕괴된다. 정제된 설탕을 먹으면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며칠 안에 유익한 종은 사라지고 과민 대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난다.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역시 안전하지 않다. 이것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해서 제2형 당뇨병과 비만으로 이어지는 세균종의 변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점막을 붕괴시키는 유화제. 싱크대에서 기름 범벅인 접시를 설거지할 때 물 위에 기름막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물에 주방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즉시 이 기름막이 흩어지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위장관에 적절하지 못한 물질이 들어가면 점액층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접시는 깨끗하게 닦지 못할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장 내막이 일시적으로 흩어지면 장세포가 세균과 음식, 담즙 같은 소화효소에 노출된다. 여기서 잠시 유화물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화제를 가공식품에 넣으면 재료들이 골고루 혼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분리되지 않는다. 땅콩버터에 유화제를 넣지 않으면 고체는 바닥에, 기름은 위에 뜬 채로 분리된다. 시판되는 땅콩버터는 유화물질이 있어서 부드럽게 혼합된 상태를 유지한다. 유화제는 아이스크림이 고체와 얼음으로 분리되는 것도 막아주며 특히 녹였다가 다시 얼려도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놓았던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렸다가 꺼냈을 때 아이스크림에 얼음 덩어리만 남아있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파이 위에 올리고 싶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런 분리 현상을 막으려고 유화제를 첨가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는 유화제는 점액을 손상시키는 유력 용의자이다. 땅콩버터의 혼합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하는 유화물질은 인간 점액도 붕괴시킨다. 주방 세제처럼 작용을 해서 점도가 있는 점액을 흩어버리고 얇아지게 해서 세균이 장세포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장 내벽의 염증 반응과 뇌 독소 혈증을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 균종을 구성하는 세균종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다음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당류를 먹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에게 당류는 새나 오리에게 던져준 빵 부스러기와 같아 미생물들은 미끼를 물기 마련이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나 과자를 먹는 것은 세균과 진균의 위 장관을 타고 올라와서 증식하라는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다. 식단에 드는 엄청난 설탕은 사실상 소장 세균 과증식과 소장 진균 과증식을 위해 마련한 무대나 다름없다. 칼로리가 없는 합성 감미료를 피한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무가당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프리즌 요구르트, 껌, 그 외에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유화제가 든 가공식품을 배제한다. 유화제는 점막을 분해하고 장내 미생물 종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장 내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식욕을 돋구고 체중을 늘리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앞서 설명했다. 자연식품을 먹고 합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고른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이름을 아는 성분이 들어있고 성분 목록은 되도록 짧은 것을 고른다. 유기농을 고른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되도록 제초제와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고른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극소량이라도 인간의 뇌 분비계와 호르몬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유기농 식품을 고르면 이러한 물질들의 노출도 줄어든다. 딸기류나 사과처럼 껍질째 먹는 식품을 즐긴다면, 특히 유기농법으로 키운 식품을 먹어야 하지만 바나나와 아보카도처럼 껍질을 벗겨 먹는 식품을 좋아한다면 유기농법의 중요성도 조금 떨어진다. 정수를 마신다. 상수도는 염소와 불소로 소독하는데 두 화합물 모두 장 점막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활성탄이나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으로 물속의 오염물질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물통형 정수 필터기도 최근에 여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늘어나서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밀과 곡물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레아딘 단백질과 다른 곡물에 들어있는 유사 단백질이 장내 투과성을 높여서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 미생물, 해로운 분해 산물이 혈액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확신한다. 이 과정은 일형 당뇨병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이 항목들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통째로 먹는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기가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자. 수십여 종의 첨가물, 유화제, 혼합제, 감미료, 그 외의 화학물질이 든 가공식품보다는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인 달걀, 고기, 채소, 과일, 콩과 식물을 고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장은 왜 우울할까입니다. 저자는 윌리엄 데이비스, 저명한 심장병 예방학 전문의이자 2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밀가루 똥배의 저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밀가루 똥배 시리즈의 첫 책으로 나는 농업과학자와 농부들이 밀이라는 식물을 어떻게 개량했는지 설명했다. 본래 150cm였던 식물은 수천 번의 유전학 실험을 거쳐 45cm 높이의 두꺼운 줄기와 굵직한 나달을 가진 작물로 바뀌었다. 유전학으로 변형시킨 최종 결과물은 실제로 생산량이 매우 많아 농부들은 야생종보다 에이커당 수십 배가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작물을 먹은 인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마주했다. 예컨대 식욕 촉진부터 축두엽의 간질, 지루, 셀리악병의 400%의 증가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희귀했던 1형 및 2형 당뇨병이 흔한 질병이 되었고 살기 위해 먹었던 인간은 이제 만족할 줄 모르고 양껏 먹으려는 식욕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미래 섭취가 인간 건강에 미친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이라 나는 현대의 밀을 프랑켄슈타인 곡물이라고 부른다. 나는 식단에서 프랑켄슈타인 곡물을 빼면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때로는 삶을 바꿀 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천 명이 손쉽게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졌으며 1950년대 사람들처럼 배가 날씬해지고 수많은 현대의 질환에서 벗어났다. 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는 일반론을 넘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을 발휘할 길을 찾고 싶었다. 그저 남아있는 건강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완전하게 건강해질 방법을 찾고 싶었다. 우리 몸속 생태계를 교란하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온다.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치 괴물과 같다. 이 괴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 체계는 없다. 수렵 채집인이었던 조상은 물론이고 불과 50년 전 조상의 마이크로바이옴조차 현재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공식품부터 위산 억제제까지 현대 생활의 어떤 요소들은 현대인의 장을 더는 인간의 장이 아니게 만들었다. 나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의 장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 프랑켄슈타인 곡물만큼 어쩌면 프랑켄슈타인 곡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젊음을 회복하며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는 바로 이 미생물의 핵심을 재구축해야 한다. 알고 있는가?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복구하면 과체중이나 위산 역류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내가 공개할 전략은 여기에 더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치유력을 높이며 타인을 향한 공감력을 높여주지만 당신은 이런 혜택이 몸속의 미생물 우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창조한 괴물 같은 미생물 난장판의 질서를 재확립한 뒤에 상쾌한 장을 구축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몸에 거주하는 미생물은 감염 유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항생제 복용으로 사람들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수의 미생물이 실제로 인간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위장관에 서식하는 세균종은 엽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비타민 B군을 생산하고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증진하며 정상적인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이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램수면 동안 생생하고 색채가 풍부한 꿈을 꾸도록 자극한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익명의 미생물 수조 마리에 심오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미생물군이 파킨슨병을 일으키거나 상처의 빠른 회복을 돕거나 배우자의 약점과 기벽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생물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작품을 쓰게 할 수도,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자니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은 미생물의 인상적인 힘이며 우리를 도울 수도 적대할 수도 있는 생명의 우주이다. 일반적인 성인들은 자기 몸속의 미생물을 붕괴시키는 항생제를 먹는 일보다 더한 일도 한다. 바로 위산 억제제를 먹는 것이다. 위산은 결장에 올라오는 미생물과 식도를 내려가는 미생물을 막는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산 억제제는 위장관 전체를 세균의 식민지로 만드는 무대를 마련한다. 그러면 증상은 없지만 소장이 손상되고 결장에 있는 세균종이 위장관 상부로 올라온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와 과자를 즐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소장을 원래대로라면 있어서는 안 될 세균종의 식민지로 만드는 행동이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의 뿌리는 제초제이자 강력한 항생 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그러하듯 식품에 남아있는 제초제와 살충제 잔여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꾼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앞서 설명했듯 미생물의 삶과 죽음에서 나오는 해로운 부산물이 위장관 외부로 새어나오는 현상을 내독소 혈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몸의 여러 부분에 염증 반응과 질병을 촉진한다. 그 결과 얼굴의 피부 발진, 섬유 근육통과 근골격통, 태아의 조산이 일어난다. 사랑의 세균,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인간 숙주를 위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세계의 스타이다.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의 대부분은 자연 분만과 모유수를 통해 아기 때 어머니에게서 세균종을 받았고 이 종이 위장관에 서식하면서 주는 유익함을 누렸다. 정글과 산에 사는 원주민이나 닭, 돼지를 비롯한 다른 생물도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세균종은 현대 서구인의 96%에서 제거되어 버렸다. 오늘날에는 20명 중에 1명 이하의 비율인 4%만이 이 훌륭한 세균종이 주는 혜택을 누린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여러 실험으로 입증한 바에 따르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 생각해보자. 당신의 위장관에 사는 미생물이 당신의 뇌의 기능 중 중요한 측면을 결정하는 것이다. 옥시토신은 공감과 연대감의 호르몬이다. 사랑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유대감을 느낄 때 혹은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 급증하게 된다. 옥시토신은 논쟁의 이면을 보도록 돕고 타인의 역경에 공감하며 사회적 불안을 줄인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와 그에 따른 옥시토신의 유도 효과를 잃었다는 것은 50년 전 사람들보다 현대인의 옥시토신 농도가 낮다는 뜻이다. 우리는 늘어가는 사회적인 고립감, 기록적인 자살률, 급증하는 이혼율에 시달리고 있다.
옥시토신을 촉진하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의 상실은 이 혼란스러운 세태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이 복잡한 문제에는 수많은 잠재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의 소실과 그에 따른 공감과 연대감의 상실, 그리고 9m 길이의 위장관에 사는 유익한 생물들의 대대적인 손상이 최소한의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본다. 잃어버린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을 복구하면 많은 사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공감과 연대감을 경험한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더 좋아졌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려 줄을 서 있을 때 앞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되살아났으며 영화를 보고 우는 성향이 생겼다고 보고한다. 타인의 의견과 관점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도 한다. 연구팀은 고령의 동물을 대상으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주입했고, 주입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했다. 털이 두꺼워지고 털 성장이 빨라졌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진피층의 콜라겐이 증가했다. 피부 치유 속도가 빨라졌다. 평생 날씬함을 유지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감소했다. 고령의 쥐에서 짝짓기 행동이 계속 나타났다. 사람들의 경험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한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요구르트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효과가 발견되었다. 두꺼워진 피부, 옅어진 주름, 빨라진 치유 속도, 젊어진 근육과 근력, 성욕 증가 등이 그 효과이다. 나아가 쥐는 우리에게 감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섭취한 사람들은 깊은 숙면과 생생한 꿈, 식욕 감소, 낙관적인 태도, 사회적인 불안감 감소 등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일으킨 옥시토신 분비 촉진의 결과로 보이는 효과들을 보고한다.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균 무리를 붕괴시키는 요인에 노출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의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특히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다. 글리포세이트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락토바실러스 종은 박멸해버리지만 병원성 세균인 대장균과 시겔라, 그 밖에 다른 유해 세균들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로운 세균 과증식을 촉진한다. 잃어버린 미생물 종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넝마 너머에서 쥐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듯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잃어버리거나 박멸된 세균 종도 재생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진다. 물론 우리가 이들을 재의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미생물을 잃어버린다.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 즉 케토제닉 다이어트, 펠레오 다이어트, 육식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 등의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와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미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굶겨 죽은 세균종은 다시 출현하지 못하므로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를 입히는 셈이다. 미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한 식단을 먹으면 대개 건강 지표 중 하나인 세균종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즉, 장 속에 존재하는 독특한 미생물종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은
지방이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확실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포기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생제는 위장관에 설치된 수소폭탄이나 마찬가지며 미생물의 파멸로 이어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며 그나마도 완벽히 회복되지 않는다. 항생제는 특히나 유익한 세균종을 박멸하는 데 뛰어나다. 수많은 장내 세균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 항생제가 유익한 세균종을 박멸하면 해로운 미생물은 영양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그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들이 번성하게 된다. 농업용 비료로 오염된 연못에 적조가 일어나듯 세균과 진균 악당들도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 급증하게 된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람의 분변을 검사해보면 수많은 장내 세균종을 볼 수가 있다. 위나 십이지장의 내용물들을 검사해보면 이곳에도 해로운 분변, 유래 세균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알코올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미생물 균총이 붕괴된다. 정제된 설탕을 먹으면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며칠 안에 유익한 종은 사라지고 과민 대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난다.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역시 안전하지 않다. 이것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해서 제2형 당뇨병과 비만으로 이어지는 세균종의 변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점막을 붕괴시키는 유화제. 싱크대에서 기름 범벅인 접시를 설거지할 때 물 위에 기름막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물에 주방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즉시 이 기름막이 흩어지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위장관에 적절하지 못한 물질이 들어가면 점액층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접시는 깨끗하게 닦지 못할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장 내막이 일시적으로 흩어지면 장세포가 세균과 음식, 담즙 같은 소화효소에 노출된다. 여기서 잠시 유화물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화제를 가공식품에 넣으면 재료들이 골고루 혼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분리되지 않는다. 땅콩버터에 유화제를 넣지 않으면 고체는 바닥에, 기름은 위에 뜬 채로 분리된다. 시판되는 땅콩버터는 유화물질이 있어서 부드럽게 혼합된 상태를 유지한다. 유화제는 아이스크림이 고체와 얼음으로 분리되는 것도 막아주며 특히 녹였다가 다시 얼려도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놓았던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렸다가 꺼냈을 때 아이스크림에 얼음 덩어리만 남아있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파이 위에 올리고 싶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런 분리 현상을 막으려고 유화제를 첨가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는 유화제는 점액을 손상시키는 유력 용의자이다. 땅콩버터의 혼합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하는 유화물질은 인간 점액도 붕괴시킨다. 주방 세제처럼 작용을 해서 점도가 있는 점액을 흩어버리고 얇아지게 해서 세균이 장세포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장 내벽의 염증 반응과 내 독소 혈증을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 균총을 구성하는 세균종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다음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당류를 먹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에게
당류는 새나 오리에게 던져준 빵 부스러기와 같아 미생물들은 미끼를 물기 마련이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나 과자를 먹는 것은 세균과 진균의 위 장관을 타고 올라와서 증식하라는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다. 식단에 드는 엄청난 설탕은 사실상 소장 세균 과증식과 소장 진균 과증식을 위해 마련한 무대나 다름없다. 칼로리가 없는 합성 감미료를 피한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무가당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프리즌 요구르트, 껌, 그 외에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유화제가 든 가공식품을 배제한다. 유화제는 점막을 분해하고 장내 미생물 종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장 내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식욕을 돋구고 체중을 늘리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앞서 설명했다. 자연식품을 먹고 합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고른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이름을 아는 성분이 들어있고 성분 목록은 되도록 짧은 것을 고른다. 유기농을 고른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되도록 제초제와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고른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극소량이라도 인간의 뇌 분비계와 호르몬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유기농 식품을 고르면 이러한 물질들의 노출도 줄어든다. 딸기류나 사과처럼 껍질째 먹는 식품을 즐긴다면, 특히 유기농법으로 키운 식품을 먹어야 하지만 바나나와 아보카도처럼 껍질을 벗겨 먹는 식품을 좋아한다면 유기농법의 중요성도 조금 떨어진다. 정수를 마신다. 상수도는 염소와 불소로 소독하는데 두 화합물 모두 장 점막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활성탄이나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으로 물속의 오염물질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물통형 정수 필터기도 최근에 여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늘어나서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밀과 곡물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레아딘 단백질과 다른 곡물에 들어있는 유사 단백질이 장내 투과성을 높여서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 미생물, 해로운 분해 산물이 혈액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확신한다. 이 과정은 일형 당뇨병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이 항목들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통째로 먹는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기가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자. 수십여 종의 첨가물, 유화제, 혼합제, 감미료, 그 외의 화학물질이 든 가공식품보다는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인 달걀, 고기, 채소, 과일, 콩과 식물을 고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